자, 이제 합의 법칙에 이어서 자, 곱의 법칙 할게요. 자, 합과 곱. 이번엔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곱하냐, 어느 때 더하냐, 그 규칙을 잘 구분하는 게 여기선 중요해요. 자, 앞의 내용은 똑같고요.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한다면 NA는 A, NB는 B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어느 때 곱하냐면 이런 조건일 때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동시에 일어날 때는 또는 연달아 일어날 때는 우리는 곱한다라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과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합의 법칙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겹치는 상황은 있었죠. 합의 법칙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겹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잇따라 또는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개를 곱한다. 아, 그게 두 개가 무슨 도대체 뭔 차이냐? 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게 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시간적인 개념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거를 넘어서 포함해서 연결돼서 두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 많은 말 하는 것보다 우선 문제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아래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규칙을 내가 찾기 힘들다, 이게 합이냐 곱이냐 힘들다 그러면 수영도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합인지 곱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푸는 게 좀 까다롭지, 까다로울 수도 있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더해야 되겠다, 이건 곱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곱의 법칙 푸는 요령은요, 두 사건이 동시에 연결되어 일어나는가 구분해 주면 되고요. 합의 법칙과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팁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따로 일어나도 되는 상황이라면 합의 법칙이고요.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다 그러면 곱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 1번. 자, P도시에서 Q도시로 가는 교통수단은 택시, 버스, 자전거가 있대요.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죠. 3을 쓰고요. 자, Q도시에서 R도시로 가는 교통수단은 비행기, 기차 총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P도시에서 Q도시를 거쳐 R도시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건으로 나눠서 본다면 두 개의 사건이 있죠. P도시에서 Q도시로 가는 경우가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게 세 가지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은 Q에서 R로 가는 경우인데 그게 두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냐면요,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죠. 왜? 문제가 P도시에서 Q도시를 거쳐 R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가는 거. 두 개의 사건, A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지금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곱의 법칙,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3 곱하기 2는 총 몇 가지? 6가지다. 그래도 나 이거 합의 법칙과 좀 헷갈린다. 그런 경우에는요, 수영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처음엔 P에서 Q로 갈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게 밑에 점 찍어 놓은 거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택시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버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Q에서 R로 갈 때는 비행기, 기차 두 가지가 있대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면 Q에서 R로 갈 땐 택시 타고 간 다음에 뭐였지? 비행기, 기차. 비행기로 가는 경우 있고 기차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택시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버스로 간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고 아니면 기차 타고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고, 자전거 타고 간 다음에 또 비행기, 기차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상황이 서로 다 다른 경우냐 같은 경우냐 확인하면 되는데 서로 겹치는 경우 있나요? 택시, 비행기 이렇게 간 경우와 겹치는 다른 상황 없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1, 2, 3, 4, 5, 6은 서로 다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P도시에서 Q도시를 거쳐서 R도시로 가는 경우는 P에서 Q로 가는 세 가지와 Q에서 R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이게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요,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 곱의 법칙이 합의 법칙과 좀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 아마 머릿속에서 이거는 합이구나, 이건 곱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문제는 선생님이 해보니까 아무리 쉬운 것도 논리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만한 수준이 되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어느 학생이 X, Y 두 종류의 참고서와 A, B, C 세 종류의 문제집이 있는 서점에서 참고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을 반드시 산대요. 자, 사건이 두 가지 상황 보이죠? 자, 두 종류의 참고서를 사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문제집을 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 권씩 한 권씩 반드시 산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어느 게 먼저다 뒤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 아니죠? 따로따로 일어난다면 참고서만 사거나 아니면 문제집만 사거나 그런 경우인데, 참고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 두 권을 같이 사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고서 한 권을 사는 경우 두 가지, 문제집 사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니까 어떻게? 2 곱하기 3에서 6가지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이게 또 헷갈린다. 그럼 수용도를 또 그리면 돼요. 참고서 산 다음에 A, B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 A 산 다음에 문제집 A, B, C B 참고서 X, Y X 산 다음에 문제집 A, B, C 사는 경우 Y 산 다음에 문제집 A, B, C 사는 경우 이렇게 수용도 그리면 총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이 되죠. 자, 처음에 안 되면 이제 그림 수용도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뒤에 가면 더 복잡해져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를 외워서 계산하는 거는 너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머리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어떤 민정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티셔츠 5벌과 바지 3벌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있다면 서로 다 다른 경우겠죠. 티셔츠와 바지를 짝지어 입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건 티셔츠와 바지를 짝지어 입는 방법. 짝지어 입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티셔츠와 바지를 같이 입는 거지 따로따로 입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밖에 나갈 때 바지 안 입고 티셔츠만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티셔츠 5벌 중에 한 벌을 반드시 입고 바지 3벌 중에 한 벌을 반드시 입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티셔츠를 입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NA는 5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NB는 3개가 되겠죠. 티셔츠를 A 사건으로 본 거고요. 바지를 B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합의 법칙과 구분이 되죠. 합의 법칙은 티셔츠만 입는 경우예요. 아니면 바지만 입는 경우. 이거를 같이 입는 경우니까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그래서 5와 3을 곱해서 총 가지수는 15가지 나오게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용도를 그래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티셔츠를 이제 문제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7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코디를 한다고 할 때 바지를 최소한 몇 벌만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럼 한 달 기준 그냥 30일로 봅시다. 28일 잡아도 되고 30일 잡아도 31일 잡아도 되고요. 그냥 어떤 숫자 하나를 딱 놓고요. 그럼 7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곱의 법칙으로 해당하는 거니까 7 곱하기 무엇이 30보다 31도 되고요. 뭐 큰 숫자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크면 되겠죠? 같아도 되겠고. 자, 그러면 바지를 최소 몇 벌 가지고 있으면 되냐요? 뭐 100벌 가지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최소 몇 벌?
어떤 숫자 오면 돼요? 7, 4, 28, 7, 5, 35니까 여기에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가장 작은 숫자. 4는 좀 부족하죠. 28, 2월 달에만 서로 다른 코디를 할 수 있지. 30일이나 31일은 안 되잖아요. 근데 5벌 가지고 있으면 5, 7에 35니까 35가지의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벌이냐면 5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티셔츠와 바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티셔츠도 있고 바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매일마다 쓴다면 아니면 양말도 있을 수 있고 신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코디의 수를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 모두 다 내가 착용한다고 생각한다면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평생 동안 같은 코디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선생님은 한 달에 한 10번은 같은 코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뭐 간단하죠. 이 곱의 법칙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항식의 전개에서 서로 다른 항은 모두 몇 개니에요? 자, 이거 다항식의 전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곱의 법칙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이걸 전개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괄호가 왼쪽에 2개의 항이 있고 오른쪽에 3개의 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하는 거는요. 왼쪽에 있는 한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한 개와 빠짐없이 모두 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X, Y, Z 이렇게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거를 선택해서 X, Y, Z 이렇게 전개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 있잖아요. 이 6개가 이게 동량이 돼서 서로 계산이 되는 합쳐지는 상황이 있나 한번 봤더니 없죠. 어떻게 해도 AX, AY, AZ, BX, BY, BZ 서로 겹쳐지는 상황, 더해져 가지고 이게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한 개, 오른쪽에 있는 한 개 선택하는데 왼쪽에는 몇 개 있고 2개 있고 오른쪽에는 몇 개 있고 3개 있으니까 왼쪽에서 전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총 2가지, 오른쪽에서 전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3가지 모두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2개를 곱한 값이 바로 항의 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응용한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곱할게요. 좀 다른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가볼까요? 얘를 다 전개하면 항이 모두 몇 개 나오냐? 개념은 똑같잖아요. 이쪽에 있는 한 개와 이쪽에 있는 한 개와 이쪽에 있는 한 개를 모두 빠짐없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항의 수가 여기서는 3개가 있고 여기서는 3개가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3, 4, 2, 3은 6, 6, 3, 18 해서 총 8개의 항의 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항을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요, 몇 개가 나오는지는 이렇게 간단히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의 문제를 쉽게 풀려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인 상황에서 덧셈 법칙 할 때도 얘기했죠. 합의 법칙 할 때도 문제의 조건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책에 제시된 그런 조건만큼은 좀 잘 봐줘야 돼요. 수학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보통 안 주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내가 아는 공식이나 규칙에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문제를 풀기 쉬운 형태로 문자나 기호로 변형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순혈을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 상황을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막 4줄, 5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이때는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규칙을 써야 되냐, 적용한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쉬운 형태로, 문장은 뭘로 바꾼다? 문자나 기호로 꼭 바꿔줘라. 아니면 숫자로 꼭 바꿔줘라. 그래야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곱해 법칙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합의 법칙과 좀 연관이 돼 있죠? 자, 문제를 보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방법인데 P 또는 Q를 거치래요. P를 거쳐도 되고 Q를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따로따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얘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해 법칙 이용해서 P를 거쳐 가는 방법은 총 6가지라고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Q를 거쳐 가는 경우는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얘가 연결되어 일어나니까 곱해서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연두색과 분홍색 부분이 어떤 관계냐 봤을 때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딱 한 번 가는 경우에요? 근데 연두색, 분홍색 이거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 곱해 법칙 아니죠? 곱해 법칙은 연달아서 P 거쳐서 B 가거나 아니면 Q 거쳐서 B 가는 경우가 이거 곱해 법칙이고요. 여기 있는 이 둘의 관계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답을 구하면 6 더하기 3 해서 9가지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보면 아마 합이나 곱의 법칙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합의 법칙 할 때도 동시에 또는 연달아 비슷한 개념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교집합 부분 할 때 겹친다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겹치는 것이 어떤 책에서는 동시라고도 표현이 돼서 이 곱해 법칙과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어느 때 더해야 될지 어느 때 합해야 될지 아마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규칙으로 한 단어를 보고 막 공식 외우듯이 합의 법칙은 이럴 때 합이고 어느 땐 곱이고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곤란해질 때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설명하는 많은 규칙도요 외워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문제 상황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다 보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규칙, 뭐 순열, 조합, 아니면 원순열, 뭐 중복순열 그런 모든 많은 문제들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다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바른 계산을 거쳐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열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곱해 법칙의 확장판이에요. 근데 순열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모두 많은 계산, 조합까지, 확률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순열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순열 꼭 공부 학습 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